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성장 없는 인플레이션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최근에 수입 물가 폭등과 성장률 저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전조인가, 이런 내용도 지금 기사에 떴었는데,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 것인가 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수입 물가 총 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4.6%가 뛰어서 1998년 내 49% 이래에 10년 2개월 만에 최대 오름폭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재 가격도 83.6%로 관련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하고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내의 동향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살펴야 되는데요. 유가, 기름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인가, 그리고 국고채가 이미 많이 오르고 있고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1월에서부터 2월은 강력하게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망을 하는 거가 아니고 이제 조심해야 되고, 현금을 보유해야 하며, 그리고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것을 기다릴지는 저도 모릅니다. 부동산이 정말 우리가 정말 거기까지 가서는 안 돼서 제가 가상 금융위기가 됐을 때에도 계산을 했지만, 금융위기가 뭐 IMF라는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다음 주에 이제 그 국무부 장관,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올 것인데요. 이제 오게 되면은 어떤 우리나라에 요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박영선이가 떨어지고 오세훈이가 되든, 박영선이가 떨어지고 안철수가 되든, 어쨌든 누가 박영선만 안 되면 되니까 되든 간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위기는 과연 올 것인가, 올 것 같다고 저는 점수를 놓고 있고요. 좀 제가 바이든도 좀 오래 전에 될 것이다. 제가 무슨 바이든 얘기를 하니까 좌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시니까 참 이게 너무 무식한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절절하게 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저의 보수 우파 중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방송을 해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마음을 모르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가슴이 되게 아팠고요. 잘 프로를 계속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요즘은 이제 제가 매너리즘에 쌓여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충격 가짜 시장,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시장을 제가 봐서는 오래전에 6, 7개월 전에 대통령이라는 분, 문재인 씨가 뉴딜이다, 센트리온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주사 뭐 이런 데 회사 가가지고 세계에서 이제 수출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주식을 띄우고, 그리고 이제 젊은 영끌을 비롯해 이제 부동산 대출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빚이 되면서 1,000조를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달성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1,000조가 넘어가는 빚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희망적인 비전보다는 저는 굉장히 어두운 비전을 보고 있고요. 미국에 이제 다음 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오는 국무부 장관 17일 날 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와서는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금융위기에 이제 전조짐이 보여서, 뭐, 우리가 트럼프 때는, 달러 스왑을 좀 해줘가지고 위기를 한번 돌파를 했죠. 그때 제가 알래스카에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래스카 치고 들어가시면, 알래스카 제 땅끝, 랜드 엔드에서 방송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제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트럼프가 또 뭐 뒷근육으로 에반카한테 또 돈을 받았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압을 연장을 해주면서 살아났죠, 대한민국이. 안 그랬으면 달러가, 어찌 보면은 1,500원
1,600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시기마다 이게 전망을 했던 것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가 1,500원까지 간다 그러더니 왜 안 갔냐? 수합이 됐잖아. 아, 나 이렇게 무식하면은 제가 방송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져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이게 달러 수합을 안 해줄 것 같이 그랬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나 저도 또한 만일에 달러 수합이 안 된다면 일본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고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일본을 우습게 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근데 일본과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되게 힘들어져요. 중국은 가짜 시장이에요. 중국이야말로. 가짜 시장, 가짜 통계, 가짜 나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 뭘 해주고 뭘 하고 뭐 거기다가 뭐 수입 의지해서 뭐 한다? 중국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무슨 전문가들 거기 가서 술 처먹고 무슨 더 이상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저도 또 거기서 무슨 소장 날라오는 골치 아프니까 이랬던 사람들이 와서는 중국이 그냥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믿습니다. 저는 중국 애들하고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해봤어요. 정말 엉터리고요. 그 엉터리가 그 물건만 엉터리고 사람만 엉터리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나라 자체가 엉터리예요. 하루아침에 미국은 하루아침에 가지는 않아요. 어려워지면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또 계획 아이디어를 내서 다르게 돌파를 해가지고 이거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중국은 그거 없습니다.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하고 중국을 비교한다면 저는 말도 안 됩니다. 중국은. 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여러분 1997년 우리가 IMF를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IMF를 겪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하다가 지들도 모르고 있다가 이게 안 도와주니까 전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NO 하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일본이 IMF가 이미 시작이 된 후에 일본에서 그래도 좀 도와주면서 우리가 금까지 가지고 나와서 막 줄을 서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만일에 이 한국에 지금 자영업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50대 한 달 새에 11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금리 공포에 쌓여 있어요. 국고채 금리 공포고 지금 요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출을 받게 되면은 옛날의 대출이 아닙니다. 벌써 이게 현장에서 뛰는 은행원들이나 은행들은 다릅니다. 이 나라님들은 얘기해가지고 그래도 아직은 괜찮고 조금 있다가 벌써 올라가 있어요. 시장은. 제가 물건 하나 팔아가지고 돈 조금 갚았습니다. 근데 갚긴 했는데 지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저도 이거 잘못 갚았나. 그럴 정도로 지금 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변동금리로 해놓은 거는 빨리 갚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제가 다 고정금리를 해놨는데 하나를 딱 변동금리를 해놓으면서 이자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장하고 나라에서 짓거리는 이라고는 완전히 생반대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물가는 뛰는데 성장은 느리게 가는. 그리고 내수 침체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저성장과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성장은 느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빠르게 빨리 이루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제목을 오늘 제가 가상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 또 썼더니 어떤 분이 여기까지 건방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당신은 나가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 몰래 들어와서 보고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러면 거기까지 간다면 달러는 1,700원, 1,800원 아니 이렇게 높아지는 건가? 어떻게 돼? 그러면서 몰래 보면서 또 이렇게 보니까 주식이 올라가.
또 달러가 좀 내렸어. 이러면 또 나도 지금 달러 더 많이 내려가기 지금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딱 바꿨을 때 저도 한번 기회를 놓쳤어요. 그랬더니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1144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서 저도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좀 시장이 좋아서 내려가는데 이게 사람이 또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게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많이 요동을 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금융 위기에 대한 것도 적지 않아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가상으로 머리에 넣어놓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그때는 제일 뭐니 해도 달러 소유하고 있는 게 좋고 현찰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죠. 네, 부동산은 떨어지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보다는 없는 것이 낫고요. 세금은 높아지고. 왜? 우리나라 이제 세금 안 내면 큰일 납니다. 그동안 줬던 이 가락이 있고 우리나라의 반 이상이 세금 안 냅니다. 한 40% 정도가 세금을 내고 60%는 세금 안 내고 흐지부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게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한 10%에서 20% 정도 제대로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거짓말로 뭐 돈 타먹는 사람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돈을 줄 겁니까? 또 세금을 올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제목 지금 현재 가짜 시장은 중국처럼 우리나라는 가짜 시장이 한 5, 6개월은 가짜 시장으로 더 이렇게 비춰지면서 나쁜 수렁,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두 사람,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바이든 부양책은 엄청난 인플레이션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이제 돈을 지금 계속 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돈에 대한 돈이 이제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이것이 뭐 어딘가에 팡 터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또 한 사람은 케네스 로거프 하버드 경제학 교수입니다. 장기적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강화되고 있다. 굉장히 한 분은 재무장관 출신, 그리고 한 분은 뭐 경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내놓으라 하는 그런 교수이기도 하죠. 자, 현재의 임무를 완성하고 있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좀 못 맞췄죠. 국고채 그냥 올리지 못한다. 이대로 갈 것이다. 이제 저는 방송에서 이미 올리지 않고 이대로 가면은 미국 망할 수도 있다. 뭐 망한다는 얘기 너무 했고요.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고채는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이야기와 전혀 틀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본인 이야기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의 의장이기 때문에 또 희망적인 이야기도 견딜 만한 수준. 견디려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옐런 미 재무장관은 시장도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플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를 빨리 회복시켜야 이게 뭐가 돌아가야 직장 잃은 사람도 다시 복귀를 하고 놀고 먹는 무직자들이 많으면 계속 나라에서 돈을 퍼줘야 되고 골치가 사실 되게 아프죠. 미국은 한국 같지 않고요. 좀 많이 줍니다. 저도 뭐 이제 들어가서 뭐 화이자 안 해주니까 미국 가서 화이자 맞고 뭐 돈 주면 돈도 맞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권한을 저도 가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뭐 올라가가지고 성장이 느려지고 뭐 이렇게 될 망정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경기 회복. 미국의 경기가 빨리 재정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먹을 사람 먹고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놀면서 이게 막 비즈니스도 잘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일자리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죠. 지금 일자리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돌아가니까
경기가 돌아가고 물건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좋아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내용을 정부 인사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슬픈 지금 세계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슬픈 이야기보다는 지금 LH 공사 이 땅 투기 이것들 그냥 앉아가지고 세금 뭐 얼렁뚱땅 한 푼도 안 내고 뭐 수십억 수백억 뭐 이렇게 먹는 건가요? 정말 이게 나중에는 지금 세종시 여기도 지금 들통이 나가지고 벌집 수십 채, 이거 벌집은 집이 아니에요. 벌집 수십 채를 짓더니 산업단지로 지정이 된대. 이게 지금 뭐하는, 정말 썩어도 정말 위아래가 썩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이 자기네 5년 하는 동안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3대까지 먹을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제가 볼 때는 생각을 갖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면 안 돼. 조용히 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이 먼저다. 국민 투기꾼으로 몰다. 그러더니 땅이 먼저다. 뭐 그러더니 국민 너네들 우리 같은 사람 투기꾼이다. 이러더니 지네들이 다 투기꾼이야. 알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기사에 또 난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이제 빚 공화국이 됐습니다. 가계대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계대출 1,000조 원이 돌파됐고요.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6조 4천억 정도가 급증됐다고 합니다.